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평범하게님, 다보기님, 염자님, 짱순이님, 방아치님, 별이라면님, 레드골드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분들, 네, 보도록 합니다. 형주님, 바다님,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님, 정년퇴직 1년 전님, 풍림부자님, 소희님, 유동진님, 염소양님, 해피정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문영민님, 박경숙님, 배제트님,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빨강망토님, 조채호님, 김광성님, 안동부자님, 우W님, 김경아님, 박혜성님, 긍정의 힘님, 어서 오시고요. 사이라지님, 끝내주는 인생님, 어서 오시고, 얼음골님, 그리고 이경춘님, 지금은님, 띠리구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꽃길님, 바라기님, 황금우주님, 그리고 응뽕이님, 조채호님, 행복한 뜨은기님, 어서 오세요. 끼룩새님, 어서 오시고요. 네, 박성윤님, 어서 오세요. 네. 바다님, 그게 몇 강의 몇 분 정도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긴 강의를 다시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뒤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제약주는 대장주가 날아가면 대형주가 가버리면 대형주가 못 간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약주는 대장주가 날아가면 대형주가 가버리면 대형주가 못 간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졸았나 본데? 말하면서 졸은 거 아니야? 몇 강이에요? 네. 몇 강 몇 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한번 들어보고, 네, 생각을 해보든지,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거는 저 상태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시황에서 자꾸 설명을 드리지만, 그 제약주하고 바이오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제약 바이오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체적으로 이쪽은 이제 개인 쪽 수급이기 때문에 이 대장주, 대형주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 주도주라고 하는 대형주들 있죠. 뭐 반도체나 또는 뭐 자동차 뭐 또는 이제 이거는 2차 전지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제 타겟에 놓고 보면 얘네들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못 갈 때는 얘네들이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 수급 주체가 제약 바이오 쪽은 개인들 수급이고 이쪽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건 제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강 4강에서 네. 그래서 요런 취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 서로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순환. 네, 수단하는 그런 부분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포지션을 일단 보시면 특강 4강 몇 분 정도 됐는지 알려주세요. 특강 4강도 강의가 그게 3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좀 길어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네.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가 못 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가면 뭐 대형주 그거는 이제 네 말하다 보면은 꼬일 수도 있고 대충 그 앞뒤 맥락을 좀 생각하시면은 대충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네. 가끔 제가 시황에서도요 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전기전자가 잘 가면 전기전자가 못 가죠. 또는 뭐 바이오를 반도체로 얘기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원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막 나가는 중이라 네 이렇게 좀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이 또 미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앞뒤 맥락을 들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내가 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 네, 그러면은 이놈이 미쳤구나. 네, 지금 돌았구나. 뭔가 힘든가?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도주에 대한 수급 개념은 항상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쪽인지, 그 다음에 이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차는 외국인,
그다음에 2차 전지나 바이오는 개인 이렇게 돼 있어서 요쪽은 중소형주하고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순환이 될 때는 요쪽에서 빠지면 요쪽에서 올라가고. 근데 대형주가 전체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요쪽도 같이 내려요. 같이 내리지만 중소형주 쪽이나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이 수급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업종군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약주의 단점? 어, 그렇게 조금씩 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고요. 네. 어, 지금 특강 끝나서 방송 못 들으시나요? 못 들으시면은 월요일 날 제가 기억이 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네.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 수급상의 포지션이에요. 네. 그 제약주의 단점이란 건 제약 바이오 종목의 단점이겠죠. 얘네들의 단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아마도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자 공개 매수 중에서 이거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자 공개 매수 중에서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주식 병합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주식 병합을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지는 않는데 주식 병합을 위해서 공개 매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식 병합을 위해서 공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매수에 실패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나가리예요. 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요 들어보세요. 자, 공개 매수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많이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많이 사겠다. 나 그래서 지금 뭐 10,000원짜리 주식인데 12,000원에 내가 뭐 한 2천억 정도 주식을 매수할 거니까 니들 팔으라면 팔아라. 나는 이 가격에 매수를 왕창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네, 이 지분을 사서 모은다든지 등등등.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내가 M&A를 위해서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대체적으로 모든 지분을 다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그런 게 필요한 거. 지금 나는 한 20%만 필요해. 그러면 20%의 지분만 공개 매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 매수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같이 내가 동참을 하더라도 전부 다 혜택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물량이 뭐 넘쳐나면은 네, 뭐 들어간 대로 족족 팔리겠지만 만약에 나는 100개가 필요한데 200개가 몰렸어. 그러면은 균등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100개만 취하고 100개는 안 팔리겠죠. 그럼 내가 2개를 준다고 하면 하나만 사가고 하나는 안 사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지분을 보유할 때 이야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건 공개 매수가 아니라 매수 청구권이죠. 네. 그 주식 병합이 아닌데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위한 것은요. 내가 이 종목 상장 폐지를 할 거니까 니네들 장외까지 갖고 가서 들고 가려면 그냥 냅두고 그런 거 아니면 다 팔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가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팔아버려야 됩니다. 주식을 현재 가격에 파는 게 더 유리하고요. 공개 매수를 신청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세금을 또 내야 되죠. 네, 양도소득세인가 또 내야 됩니다. 지랄 같아요. 세금을 내야 되기도 하고 창구에 직접 가서 해야 되기도 하고 요즘엔 좀 바뀌었나요? 네. 근데 좀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는 게 가장 이득이긴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개 매수는 내가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서 네, 진행하느냐, 왕창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떤 공개 매수가 더 유리한지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주는 것이 공개 매수고 그 가격대 이후로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그 가격에 비슷하게 매도를 치는 게 대부분 맞죠. 근데 상장 폐지 같은 경우는 꼭 파셔야 되는 거고요. M&A로 인해서 내가 뭐 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것 같다 생각되면 그럴 때는 안 팔아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경영권 참여를 위해서 공개 매수한다. 지난번에 SM 사례를 봐서 아시겠지만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치고 올라가면
이게 약간 고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과도하게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개 매수 이후에 주가 떨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개 매수한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형성됐어. 그 가격까지 주가 반등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매도하는 게 네, 대체적으로 좋은 겁니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는 어디가 이득이냐고요? 그거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셀트리온 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병 비율을 따져봐야 돼요. 합병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1대 1대2로 네,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근데 얘가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얘가 6,000원이야. 이러면 6,000원짜리 주식 두 개를 줘가지고 10,000원짜리 주식 하나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4,000원이야. 그러면은 1대2인데 4,000원짜리 주식 두 개 주면은 10,0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따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된다.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떤 주식을 더 많이 갖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시너지나 기업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이득이 되는 거겠지만 원래 팔려가는 쪽이 더 좋아요. 팔려가는 쪽이 더 좋은 거고 합병되는 쪽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비율 따져서 가격 비율 따져가지고 2차 방정식 나가야 됩니다. 네. 또 수학 천재 성투사가 또 계산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안 틀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네? 10,000원 대 뭐 12,000원은 뭐 1대2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가 이 2차 방정식 풀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현재 부분, 그래서 합병 비율 이걸 따져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쪽에 들고 있는 게 유리한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은 존속기업,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합병됐을 때 받는 주식 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손해니까 안 줄 수 있고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이게 이득이 되니까 네. 더 이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셀트리온의 주가가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주식을 받는 순간에 주식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올라가면 이득이지만 내려가면 또 이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네. 원래 회사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네. 돈 걷어 들였잖아요. 이 회사를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되잖아, 돈이. 돈. 자, 생각해 봐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가지고 상장을 시켜 버렸어. 그래서 둘이 합쳐 버리니까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 100조가 넘죠. 이렇게 되면 100조가 넘잖아요. 근데 가만 놔뒀어 봐요. 지가 어릴 때까지 갔겠어요. 뭐 한 40조, 50조 됐겠지. 그러니까 요 사업부를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성장을 해가지고 큰 회사가 돼. 근데 이 지분을 얘가 가지고 있잖아.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뽑아먹고 다 뽑아먹었으면 이제 합병시켜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잘 되면 또 분할해서 또 네 다시 저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지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다른 회사를 M&A 한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또 뭐 업황이나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네 자회사를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는 것은 다 자치들 이해관계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어, 에코프로요? 뭔 소리입니까? 에코프로가 갑자기 뭔 소리예요? 현재 가격이 비싼 곳이 존속하면 유리한 것이다? 오늘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질문을 이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에코프로 현재 가격이 비싼 곳이 존속하면 유리한 거지. 에코프로가 뭐 해요? 얘가 뭐 합니까? 분할 합병해요? 아니 뭐 합병 이슈가 있어요? M&A? 2차 전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유리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는 거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적자 전환했어, 이번에? 골치 아파지겠구만. 어쩌다가 적자 전환이 됐을까?
2차 전지는 갖고 있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지금은. 네. 이거는 뭐 예전에 시젠 얘기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네 2차 전지만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네 소외될 일은 없습니다. 네. 그거 있으면 안 되고. 자 봅시다. 이거는 가격이 비싼 건지 낮은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병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1대 2 이렇게 합병 비율을 봐야지 돼요. 1대 0.4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병 비율을 계산을 해 가지고 가격이 더 유리한 곳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남아 있는 기업은 의미가 없고요. 요 기업에 대해서만 즉 합병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이 유리한 부분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요 남아 있는 기업들은 존속하는 기업은요. 이것을 흡수 합병했을 때 내가 시너지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거고 얘는 그냥 존속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내려가면 낮은 겁니다. 나쁜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놈이 이게 합병이 되는 놈이 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서 따져보는 거고요. 높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으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가 되겠지. 그다음에 원래 기업 가치에 의거해서 합당한 합병 비율인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복잡스러울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합병이 결정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냥 합병 비율을 가지고 현재 가격을 생각해서 보시는 게 맞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합병 공시가 떨어지고 나서 그 두산 밥개처럼요. 우리는 합병을 한다. 네. 반대하는 놈들은 나한테 주식 팔아라. 그게 공개 매수입니다. 그 공개 매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병 공시를 냈는데 니들 뭐 반대하는 사람 있어? 반대하면 나한테 팔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얼마에? 5만 원에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지어주는 거야. 이게 매수 청구권입니다. 즉 나는 니네들 결정에 못 따르겠다. 그러면 나는 절이 싫으니까 중이 떠나는 것처럼 나도 가겠다. 5만 원 주고 주식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는 안 하고 그냥 막 알아서 하긴 하는데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대규모 합병 같은 경우는 이 매수 청구권을 주죠. 네, 주주 권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만약에 1,000억 원 정도였어. 근데 반대하는 주주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 5천억 정도가 매수 청구권을 몰렸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병이 취소가 됩니다. 합병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왜? 1,000억어치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5천억을 팔아야 되겠다면 합병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죠. 합병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나 요 근처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이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네, 주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런 개소리하면서 네,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숨기면서 이제 합병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건 내가 알바가 아니죠. 그건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55,000원에 이미 그거 지나갔다면서요. 그 기준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아서 떨어진다는데 뭐 그거를 저한테까지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미 그거는 지금은 사람들이 그 두산 거시기를 사도 이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합병에 대한 가격 싸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네, 봐야지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개 매수 청구가 가격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다음에 기준일까지는 거기가 지켜지겠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가격 싸움이죠. 네. 그거는 뭐 실망이야. 네. 난 너한테 실망했어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팔아버리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기준일 이후에 단타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네, 마음대로입니다. 네. 주식하는 그 전공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거기 가보셔봤자, 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또 내가 말씀드리려면, 실전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론 교육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이론이.
여러분들 가시면 100% 줍니다. 네. 100% 줘라요. 왜냐면 그 주식 이론 교육 그 제대로 들어보시면은요.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 왜냐면 나의 관심 분야랑은 관계가 없거든 이게. 네. 그 뭐 우리가 오늘 그림도 하나 올려 드렸잖아요, 커뮤니티에. 를 하나 설명하는데도 너무 졸리게 얘기를 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쉽게 설명했을 때 이 가 뭔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가 회사한테 퍼줘야 될 돈이야.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쉽잖아요. 근데 이 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학교 이론 수업이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 근데 이런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맞긴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야매성 재료만 계속 우리가 분석하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야매 투자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재미없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나는 공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뭐 좋았어요. 이런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일반인들은 네, 저런 게 만약에 대학 수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그 견디기 힘들고 네.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래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을 더 재밌게 생각하고 그런 야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요? 왜냐면 학교 수업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딱 틀에 맞춰진 그런 공교육의 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더 얘네들을 더 이해를 많이 시킬 것인가 또는 얘네들의 의지에 뭐 부합되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한 면을 더 풀게 만들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죠.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안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정 틀에서 지속되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학원 수업하고 학교 수업하고 딱 비교해 보면 학원 수업이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 알고 설명하는 것과 모르고 설명하는 것의 차이는 또 굉장히 큽니다. 네. 나도 모르는데 이론을 그냥 책을 보고 그냥 줄줄줄줄 읽는 거하고 옛날에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그냥 그 백으로 들어가거나 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다고.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책을 펴. 그러면 책을 줄줄줄줄줄 읽어요. 끝이야 수업이. 근데 이게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올 때가 있거든. 네. 이럴 때는 학원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학원에서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준다고. 그럼 '아 이런 말이었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명할 때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소통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그래서 그 설명을 잘하거나 질문을 잘해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뭐 저는 뭐 제가 모르는 거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아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즉설즉답, 즉문즉답이죠. 네, 약간 저런 거요.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스님 하는 것처럼 즉문즉설인가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그죠? 아, 예전에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하지 마세요. 막내 삥삥님. 그 제일 그 질문 중에서 영양가가 제일 없는 것 같아. 그 맛있는 거 다 빨아먹고 껍데기 뱉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질문에 답변도 안 할 테야. 요즘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학원에서 이거 다 배웠지? 네, 이렇게 그렇다더라. 네, 학원에서 다 배웠지? 네, 그리고 과목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네. 예전에 우리 아이도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가겠다는 학원만 보내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 이 학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 가." 그러고 보내주고 네 뭐 가겠다는 얘기 안 하면 안 보내줘요. 네. 안 보내주거든. 근데 얘가 처음에 와 가지고 영어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됐지? 4 학년인가 3 학년인가 뭐 몇 학년부터 몇 학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아기 때였어요. 어릴 때였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들어오더니 학원을 가야 되겠대요. 영어 학원을.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애들이 알파벳을 다 안대. 근데 자기는 알파벳을 모른다는 거야. "알파벳을 왜? 뭐 그거 지금 뭐 알파벳 배울 때 아닌 거 아니야? 영어 지금 공부하냐?" 그랬더니 다 공부한다는 게 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파벳은 다 알지?"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더라는 건데 지 혼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겠대. 그랬더니 요즘은 잘하긴 하는데 더 열심히 했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죠. "이거는 다 알고 시작하는 거지. 너희들 학원은 다 다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 그런 그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 하나쯤은 다 듣죠? 네. 그렇게 방송 하나쯤은 다 듣죠? 네. 그런 거죠. 네.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이라고요? 요즘? 요즘에 어디가 코딱지만큼 올랐다가 뭐 많이 떨어져요? 시장 요거 잘 봐 보세요. 네. 지금 여기를 보면서 뭐 코딱지만큼 올랐다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가 코딱지만큼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올랐어요. 우주시민님. 엄청 오르고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 오르고 신고가가 나오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더 쪼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뀐 것 같은데 주가가 요즘에 많이 올랐다가 코딱지만큼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오르고 쪼끔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아닙니까? 어떤 네.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신고가였잖아요. 계좌 신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에 올라갈 때도 계좌 신고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만 올라가도 지금 계좌가 한 3% 대는 올라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뭐 시장이 얼마큼 올라가는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계좌는 어제 오늘 합쳐 가지고 3% 올라갔잖아요. 어제 2% 오늘 1% 정도 올라갔다 치면 3% 올라갔잖아. 그죠? 아니 그 어떤 주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죠. 시장은 신고가 나오고 있죠. 근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쪼끔밖에 안 오르고 확 떨어지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2차 전지 때문이잖아. 네. 2차 전지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답을 예전에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상승이 쪼끔 둔화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2차 전지 배터리 때문이에요. 걔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네 시총 상위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뭐 하이닉스도 요즘에 뭐 떨어져요 어째요 막 계속 그 얘기 하시는데 하이닉스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불과 얼마 전까지 신고가였고 떨어지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 많으시지만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그다음에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뭐 계속 가는 것도 있죠. 네. 현대중공업은 내가 팔았으면 인간적으로 좀 예의상 좀 내려와 이만큼은 내려와 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진짜 썩을 놈들. 계속 가도 괜찮아. 절반밖에 안 된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뭐 얘들은 계속 가잖아요. 많이 조금밖에 안 내려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고요. 얘네들 조선주도 지금 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 한 번씩은 받아야 돼요. 그때 되면 이제 또 왜 이거밖에 안 오르고 또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매수 시점이 만약에 이런 데서 매수해 버렸다.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봐서 삼성전자를 내가 이런 데서 매수했다 이거야.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지난번에 여기 최고점 88,000원 찍고 내려가 가지고 한 85,000원대 매수해 버렸어. 여기 87,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아 쪼금 올랐네.' 그런데 왕창 떨어져 버렸어. 이러면 '쪼금밖에 안 오르고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이제는 뭐 100% 정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네. 100% 수익은 많이 나오실 겁니다. 하이닉스도 100% 넘었지. 한국조선해양도 100% 넘었어요. 네. 100%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만 올라가면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네.
고렇게 내가 타이밍을 어디서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했을 때는 고점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네, 그런 질문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쪼끔밖에 안 오르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애매한 거죠. 네. 외국인이 기관 반도체 자동차를 매도하고 조금씩 바이오 2차 전지 추세 변환이냐? 아니죠. 네. 왠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를 팔았다고 쳐도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일 중에 하나겠죠? 네. 우리 수급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도대체 뭘 얼마나 팔고 얼마나 샀느냐를 보세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실 텐데. 어디 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평균값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값 분석.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8월 1일이 아니고요. 네, 7월 달 거를 봐야 되죠.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늘까지로 쳐도 되겠다, 그죠? 어차피 네, 관계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느냐? 기관들은 지금 순매수로 나오죠? 네, 기관입니다. 순매수입니다. 절대 삼성전자를 팔고 있지 않아요. 외국인들은요. 순매수로 나오죠. 평균 매수 가격이 얘네는 85,000원으로 나옵니다. 한 달 동안요. 절대 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팔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 안 팔고 있죠? 하이닉스는요. 요거는 조금 팔고 있어요. 왜요? 요거는 팔 수 있다고 그랬지. 왜 팔아요? 평균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얼마에 매도를 했어요? 21만 원 정도에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오버슈팅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관 쪽에서는요. 오히려 사고 있죠. 네. 인수봉은 무슨 인수봉이야. 올라가지도 않고 인수봉이야. 꼭 그런 분들이 다 왔어. 이제 정상인가? 그러면 그 앞에 더 큰 봉우리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지. 등산할 때 실망 자주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예, 현대차도 볼까요? 네. 자동차도 보세요. 이런 거 그냥 보시면 돼요. 얘는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같이 매도하고 있네. 그럼 자동차는 끝난 건가?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보면 또 다르겠죠? 지금 한 달 정도 본 거예요. 한 달 정도. 근데 여기서 3개월로 확대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로 바뀌죠? 네. 기관은 매도 있는데 이건 신경 쓸 거 없겠고요. 네, 여기는 매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가 봐요. 매수로 바뀌어 있겠죠. 네, 이거는 하이닉스도 매수로 바뀌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얘네가 지금 진짜로 팔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규모 자체가 꺾인다 안 꺾인다 같은 경우를 보는 것도 있죠. 요거 매매 동향 우리가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기간별 집계가 다 있어요. 네, 기간별 집계를 보면 이게 최근 6개월 정도 볼까요? 6개월. 네, 최근 6개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21조 원을 사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이제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볼게요. 7월 달부터 8월 1일 오늘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이 2조 1,000억 원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팔기 시작했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15일부터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보면은 이제는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죠. 근데 월 단위로 치고 봤을 땐 뭐 일단 7월이 끝난 거고 이번 달은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 한 달을 잡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2조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같은 포지션은요.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했을 때, 이제는 상승이 또 진행되는구나.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수급이 지금 당장 매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급의 움직임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샀다가 조금 팔았다가 또 다시 많이 사들이는 그런 게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사실 뭐 이게 AI 쪽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 뭐 죽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어제 보란 듯이 그냥 13% 올려버리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시간에 애프터마켓에 또 올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거는 이거예요. 악재 요인들, 이 AI 쪽에서 악재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매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3월까지는 안 하니까 아직 멀었어요. 네. 자, AI 쪽에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AI가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많이 올랐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경고를 하고 나섰죠. 야, 니네 너무 올랐어? 근데도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던가 말거나. 그랬더니 직접적인 조치가 들어가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고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다 해요. 왜냐면 지나가면, 자, 지금 이제 여기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 요런 데서 요런 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요런 거 계속 가능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네. 비중이 높아서 내가 흔들릴 정도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지금도 낮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흔들린다 그러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수익은 많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에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생각될 정도로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자동차 둘이 합쳐서 60% 넘는다고 그랬죠. 전체 계좌에서. 퍼센트에 60% 넘는데, 나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매도의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더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자체를 저는 안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 비중도 별로 부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가겠지. 제가 만약에 지난번에 여기 조정이 좀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린 구간에서 정말로 걱정스러웠다라면 매도를 했겠죠. 그죠?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매도하지 않습니다. 뭐 왜냐면 매도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언제까지? 적어도 올해는 그럴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한 관점의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까지는 매도에 대한 관점이 없습니다.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각자의 어떤 사정이나 그다음에 뭐 비중 또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사정들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내가 '아, 이것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이 될 때가 있으면, 일단은 불안하다라거나 뭐 '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이제 그런 찜찜한 마음이 들면은 일단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저거 아세요? 그 뭐지? 동방불패. 동방불패 이야기 아세요? 동방불패. 동방불패라는 그 동방에서 아주 세다는 그 무슨 무림 고수가 있었어요. 네. 무림 고수가 있었는데, 이 무림 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림 비법 중에 규화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규화 비전이요. 네. 이 규화 비전에 보면은 이 동방불패가 이 규화 비전을 가지고서 막 그 큰 무림 그걸 얻은 거거든. 그래 가지고 요게 이제 유명해져서 이제 점점점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한참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서,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이 규화 비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거세 정진이에요. 거세 정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는 이 동방불패가 원래 남자인데 그 약간 트랜스젠더처럼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 거세정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후세에 어떤 사람이 얻었어. 네? 어떤 사람이 이걸 얻어가지고 여기 나온 노래 있잖아요. 소호강호잖아. 이게 그 소설책 보면 소호강호라는 책에 보면 동방불패가 나와요. 따라랄랄라 나라랄랄라 그 음악 아시죠? 네, 그거 이제 소호강호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거세정진이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세에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얻었단 말이야. 이 귀화부전을. 그래가지고 무술을 막 연마하는데 점점 강해져. 근데 일정한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 딱 왔을 때 그래도 이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하지 않고 계속 연말했더니 더 이상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지. 그러다가 더 크게 잘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랐어. 잘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동방불패처럼 완성이 될 걸 생각해서 이제 팍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더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쪽이 뭐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이 규화 비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 해가지고 드디어 고생해서 찾아낸 거야. 찾아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이 마지막에 있는 거세정진까지, 아니, 목소리 바뀌어야 되겠지. 아니요! 거세정진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 거지.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해줬냐면, 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읒 빠지게 연습해라 그 얘긴데? 네. 야, 자르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전나게 연습해라 이 얘기였어. 기절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자르는 게 아니었어. 그냥 죽도록 연습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없어요. 네. 나도 뭐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그죠? 제가 주식 처음 할 때 잘 됐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저처럼 한 20년 해버리시면 돼요. 20년 조금 넘었다. 그죠? 20년 좀 넘었지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면 그냥, 네. 이게 예전에는 보고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안 보고 그냥 지지 때 저항 때 그냥 요 상태에서 얘가 어디 정도 지지를 받겠구나, 어디쯤 내려오겠구나, 뭐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겠구나,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 올라오는 거 이런 거겠구나. 그냥 워낙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내실 수가 없어요. 한 발 한 발 가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이 쌓여가지고 내일의 어떤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냥 네 오늘이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술 한 잔 빨아버리고 그냥 아이 몰라 기억이 안 나요. 네. 안 돼, 안 돼. 공부 하나 듣고 뭐 특강이든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기법이든 뭐 그런 거 하나 딱 듣고서 나 이제 주식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아,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네. 어, 영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지금 한 거하고. 하여튼 그 동방불패라는 게 있어요. 임청아 주연의. 그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소호강호라는 그 소설이 원작이 돼서 나온 거고요. 임청아의 이 동방불패는 여기에 잠깐 나오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주인공이 누구였냐? 영호충이지, 영호충. 영호충이라는 애가 이 영화에서는 그 이영걸이 나왔어요. 이영걸이랑 임청아랑 둘이서 이 막 싸우다가 강물 속에서 술 마시다가 뭐 서로 눈이 맞았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소호강호예요. 소호강호. 소호예요? 소호강호 아니야? 소호? 아무튼 뭐 그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이 귀화보전이 아니고 원래는 흡성대법이죠. 네. 흡성대법. 흡성대법입니다. 그래갖고 머리에다가 콱 해가지고 그 공력을 막 빨아버리면 사람이 막 순간에 이제 늙어 죽어요.
이 흡성대법이요. 네. 그게 이제 여기에 핵심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은 중국의 이러한 약간 허풍적인 어떤 무술의 그런 부분들은요, 전부 다 그 김용 소설가, 그분 돌아가셨죠? 네, 그분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김용 소설가가 다 중국의 이런 허풍을 만든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그, 왜 있잖아. 영웅문 같은 데 항룡 18장, 막, 의천도령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도 그 써먹는 거야, 지금까지도. 네. 의천도령기. 의천검하고 뭐 그런 거하고, 거기 보면 장삼복 나오죠? 그래갖고 뭐, 태극권, 뭐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엔 뭐야, 뭐, 독사, 아니지. 동사소독?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네. 동사소독. 동사가 누구야? 황약사? 네. 그 다음에 곽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세요. 재밌어요. 밤새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나, 영화나 이런 소설책 이런 거 보면 밤새서 보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음? 이현정님 오늘 채팅이 좀 이상한데? 누구세요? 채팅이 평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알았어, 하셔? 자, 아무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신나게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런 열정 같은 경우, 재밌게, 막, 처음에는 알아가는 재미가 좀 있고 하지만, 하다 보면 분명히 벽에 부딪혀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또, 우리가 슬럼프라는 건 무조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잘 안 돼! 그럴 땐 좀 쉬세요. 그냥 내려놓고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막 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아시죠? 안 된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뭔가 잘 안 될 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 쉬세요. 잠깐 쉬시면서 머리를 좀 식히시고 그다음에 한 템포 넘겼다가 다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신고가 찍은 후에 그 지점이 고점이 되는 경우와 조정 후 매수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고요? 신고가 이후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 상황이 너무 많죠? 근데 이 뭐라 그럴까? 흐름을 크게 만드는 애들은요. 고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문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고점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머물면서 완전히 끝날 때는 이평선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끝나려고 한다라면 여기에서 다시 23만 원이든 뭐 25만 원이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자리에서 더 못 나가고 이 자리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이걸 끌어당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안 끝납니다. 올해라고 해봤자 지금 이제 5개월 남았습니까?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6개월 동안 옆으로 누워버려야 되겠어 라고 마음먹었다면 이거 올해 안에 안 끝나요. 고점 구간이 오랫동안 계속 올 한 해 동안 계속 요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팔아도 돼. 꼭 지금 팔지 않아서 막 그냥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더 좋아, 4분기 실적이 더 좋아, 내년에는 더 큰일이 나온대.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됐을 경우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상투가 될 가능성이 없겠지. 여기가 상투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를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거니와 여기가 만약에 상투가 아니라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놈이 똑같은 놈이 아닙니다. 제임스가 계속 사는 게 아니야. 제임스는 여기 10만 원에 샀는데 토마스가 위에서 20만 원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산 제임스는 팔아먹고 토마스가 그 물량을 받아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호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해야 되지만 증권사에서 내가 안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안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 다 짐작이 되시겠지만, 네.
이런 거 다 못하죠. 뭐 외국인들의 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호구 조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실제로 어떤 놈이 사고 어떤 놈이 팔고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고 이게 다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수익 났던 놈이 팔아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매수한 놈이 단타를 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야, 너 단타 쳤냐? 그럼 걔놈이 뭐라고 그래서 I don't know, I don't know, 몰라요. 네, 네, 뭐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전체 총량이 네, 전체적인 총량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더 커지고 있냐, 작아지고 있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작아지게 되면 이것도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겨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기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끊김과 동시에 개인들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00일선은 이평선 강의에 보면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1년 6개월이잖아요. 보통 종목의 주기는 18개월. 네. 8개월. 매수 총량이요. 네. 매수 총량. 내가 오늘 말을 어렵게 하나요? 근데 지금 생각들이 다 다른 데에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매수 총량이요. 매수 총량. 네. 외국인들이 총 매수하고 있는 이 총량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즉 그 안에서 제임스가 팔아먹고 있냐 안 팔아먹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총량이 늘어나고 있냐 안 늘어나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죠. 왜 펀드 매니저일 리가 없잖아요. 창고 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창고 쪽으로 들어온 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되죠. 네. 네, 뭐 종목당 비중을 보시면 되고 뭐 종목당 비중보다도 그냥 시장의 비중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비중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네. 지금 여기 하이닉스 쪽에 보시면 매수량이 좀 줄었죠. 매도가 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끝났을까? 응?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게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이게 이만큼 늘어나다가 이만큼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 이만큼 들어오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네. 끝난 것 같아 보이죠? 이게 15만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저는 지금은 매수할 생각이 없지만 뭐 16만원이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매수할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안 내려올 확률도 굉장히 높지만 혹시라도 내려오면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끝난 주식을 여기서 매수하려고 생각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저는 여기서부터는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는데 만약에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으면 저도 이 부분에서 팔았을 거예요. 네. 팔았을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기관이 팔고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서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매수라는 부분들은 주체가 끊어졌을 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10개 사고 9개를 팔지언정 내가 10개 사고 9개 팔았어. 그래도 나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늘어난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주식 배우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기초 강의들이 쭈루룩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네. 그거 들으셔도 되고
그거는 어차피 뭐 무료고 짧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은 88TV라는 곳에 가시면 네, 기초 강의가 또 있죠. 성투다 기초 강의. 그런 거 들으셔도 되고,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다. 그런 분들은 그냥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 시황, 점심 시황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뭐 이제 제가 그 주간 일주일에 무료 방송을 이런 걸 3번 하잖아요. 저녁 방송 2번에 그다음에 아침 방송 하나 해가지고 3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들으셔도 되고, 네.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꼬여. 자, 우리가 화투를 치는데 원래 처음 하는 애가 따지. 어머, 이게 뭐야? 그리고 그냥 막 생각 없이 내리쳐. 이런 분들이 좀 따요. 근데 저놈이 내가 이걸 내면은 저놈이 이걸 낼 거니까 내가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이걸 낸다? 아니지. 이거를 저놈이 다시 예측하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니까, 아, 그렇다면 나는 이걸 다시 해가지고 한 바퀴 꼬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쥐뿔 지도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여러분들이, 네, 아예 모르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꼬지 마십시오. 막 이리 꽈서 저리 꽈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다시 일로 돌아왔으니까 저놈도 이렇게 이렇게 예상했겠지? 그러면서 또 다시 야,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ST7에서 이 성투 칠성에서 불안할 게 뭐 있지? 왜 불안하죠? 뭐 때문에 불안해? 수익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수익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왜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것 자체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수익이 많은데 왜 불안해? 지금 불안할 사람은요, 고점에서 산 사람밖에 없어. 하이닉스를 23만, 24만 원에 사가지고 내려가서 지금 이게 끝난 건가요? 이 생각으로 이것 때문에 그 약간 걱정하는 분들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필라홀딩스도 내가 오늘 필라 모자 쓰고 왔잖아.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내가 계속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뭐 월급 정보도 많이 나갔지만 실제 우리 유료 방송 문자로도 많이 나갔어요. 떨어질 때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이런 건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땡큐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죠. 지금 또 올라갔어. 올라가면 이제 또 떨어질 거예요. 네. 올라가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또 조정이 들어가. 그러면 위에서 44,0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조정에 들어가서 만약에 42,000원까지 빠졌다.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매매를 안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무상 증자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권리락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상 증자를 1대1로 했다 그러면 50% 빠지는 거고요. 만약 1대 뭐 10이다 그러면은 뭐 90%? 뭐 이 정도 빠지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 증자는, 아, 근데 그거 했잖아, 이미. 무상 증자 이미 권리락 다 지났잖아요. 지금부터 빠지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네. 이거 뭐 권리락 이미 다 했는데 50%? 그죠? 50% 권리락 했잖아요.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 권리락 때문에 빠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어차피 저걸 받으실 거잖아. 아직 안 들어왔죠? 네, 무상증자 물량을 받으시면은 이게 상황은 평단가가 달라지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이 종목의 팔자인겨. 무상증자와 관계가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직 입고가 안 돼 있으니까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들어오게 되면 바뀌겠죠. 네. 그런 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차피 올라 있겠지. 네. 9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갔으면 뭐 한 30%, 40% 수익 났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빠져가지고 플러스 40%가 마이너스 10%가 돼버렸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건가요? 이게 뭐 박살인가요?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주식 들어오게 되면 평단가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수익률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추세는 이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있는 부분들은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크게 키워 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밖에 안 올랐어?' 네.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둥바둥할 게 아니야. 지금 이만큼 내려갔다 올라간다고 해서 뭐 끝났나? 그런 거 없죠? 자, 내려갈 때는 언제나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레버리지 샀어요? 삼성전자 8만 원에 사셨어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여기 밑에쯤에서 최근에 매수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대부분 종목들 보면은 요즘에 보면 되게 쉬워요.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사면 그냥 다 올라가요.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그냥 밑에서 깔려 있는 것들 대충 사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저항대 있는 거 넘겨 가지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 대충 사면 그냥 요즘에 그냥 대충 사면 다 올라가죠.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밑에 산 애들은 수익이 곱하기 그래도 1.5 배는 될 거예요. 더 많이 오른다고. 그러면은 매수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문제가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떨어지고 나면. 여기서는 내가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들고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고점을 단기적 고점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제가 "이제는 좀 조심하세요."라든지 이런 얘기 해 드리잖아요. 그죠? 하이닉스도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번에 조정 들어올 거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해 드릴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나는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또는 '팔고 다시 사야 되겠다.' 또는 '모르겠고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더 살란다.' 이 생각하시든가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는 것도 그냥 홀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결정을 지으셔야지 돼요. '저는 떨어지면 더 사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쯤에 와 가지고 '아 그때 팔고 다시 사는 게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죠? '그때 팔 걸 그랬나?' 이 생각도 안 되고. 사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떨어졌으니까 더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이런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내가 생각한 전략대로 그냥 가시면 돼.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나 그런 흐름이 맞다면 그게 가는 게 맞아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그냥 이 흐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무섭게 느껴지고 막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또 정말 좋은 자리였죠. 그럼 여기서 안 산 게 후회가 되지 또. '그때 안 샀는데 이제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을 또 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하지만 욕먹을까 봐 안 하고 있겠죠? 네. 그럼 뭐 어떡할 거야 그거. 그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오늘의 방송 제목이 그거 아니야. 시장을 이해해야지 돼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해하고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납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공부가 아직 안 된 거죠. 그죠? 네. 뭐 꼭 저한테 공부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특강이 끝났기 때문에 배울 것도 없겠지만. 특강은 이제 지금 88 이벤트인가 뭐 하죠? 88데이 이벤트인가 뭐 해 가지고 그거 하시면 녹방을 들으실 수 있긴 있습니다. 네. 녹방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그걸 활용하셔도 되긴 되지만 네. 공부를 꼭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무슨 공부를 하시든지 간에 일단은 내가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는 무조건 하고 가셔야지 돼요. 나는 뭐 이런 자리들이나 저런 자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매매를 좀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됐다면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일단 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는 나그네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는 이쪽 말 듣고서 행 저쪽 말 듣고서 행 이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저한테 얘기 듣고서 그냥 "와 알았어. 그렇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저쪽 가 가지고 또 다른 얘기 듣고서 "어이? 그렇다면 팔아 버려야지." 홀랑 팔아 버려. 그러면 그리고 나중에 많이 올라가면은 "에? 너 이 뭐야 그때 그게 맞았잖아. 다시 홀랑 사." 또 내려가. 그럼 뭐야 뭐 이렇게 되면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 방법인지 저 방법인지 이렇게 결정하시고 지금 내가 종목을 분석하는 기법을 어떻게 둘 것인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요, 그냥 다음에 또 똑같아요. 물론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려면은 유료 방송을 계속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유료 방송을 들어도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고 사람은 많아요. 스타일이 정말 너무 다양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진행하세요. 지금까지 네. 제가 뭐 짧은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 그죠? 초보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인생을 거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린 말대로 지금 안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래 뭐 속는 셈 치고 네 말 한번 믿어 볼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내만의 생각인가? 나만의 착각인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뽀기님 지금 왔어요? 네, 문 닫고 가세요. 네, 방송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그 길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로 꾸준하게 가시면 됩니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계좌의 수익입니다. 계좌의 수익이요. 뭐 수익이 뭐 100% 넘었다고 내가 뭐 머리에 꽂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왜? 지금은 계좌의 수익이 제일 중요하니까. 종목이 하나 오르든 내리든 이씨 그까짓거 뭐. 네.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종목이 흔들릴 때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경우는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시겠죠? KCT를 아직 갖고 있어? 130% 요? 축하합니다. 예. 우리 방에서는 그죠? 제 방송에는 100% 정도 이렇게 네. 아, 팔았어. 자, 아무튼 네, 수익들 많이 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을 내가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납득을 하고 있는지, 이거 안 되면 내려갈 때 무서워요. 올라갈 때 흥분하고 내려갈 때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8월 달은 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기대감 가지고 좀 가보자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